공감 스카프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만들다가 방송에서도 선생님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아사 원단을 쓴 건데요. 스카프 냉매제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냉매제를 안 넣으면 그냥 이렇게 얇은 스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울 때 밖에 나갈 때는 냉매제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목 뒷부분이 그냥 시원해요, 되게. 그래서 여름 그 햇볕도 가려주고, 그 시원한 냉매제를 넣어서 밖에서는 돌아다니시고, 실내 들어갔는데 에어컨이랑 뭐 이런 게 너무 추워 그러면 냉매제를 뺄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냉매제를 빼서 그냥 얇은 뿌띠 스카프로 이렇게 뺄 수 있어요. 빼면 이렇게 그냥 얇은 스카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손목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감아서 손수건처럼 쓰셔도 되고, 아사면이니까 뿌띠 스카프로 가을까지, 봄, 가을, 뭐 겨울까지 뿌띠 스카프로 하셔도 되는 스카프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면서 수놓을까 싶어가지고 안쪽에 쓴 원단을 이용해서 자수를 놓으면 연결감도 있고 예쁠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자수는 복잡하지 않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이 스티치는 사실 지난번 우리 코코플라워쌤 자수 때 보여줬던, 첫 방송 때 보여줬던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어설프게 흉내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좀 진한 원단에서는 예쁘다 생각했는데 연한 원단에서는 좀 너무 티나? 사실 이런 고민이 살짝 됐는데, 막상 다 하고 보니 빈티지한 느낌이 살아서 전 되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막 공주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검정 스티치 코코플라워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응용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얘는 자수 안 넣고 원단으로만, 그리고 얘는 바깥쪽 린넨으로 해서 자수 놓은,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드실 수 있고, 조금 이제 공임을 들여서 조금 더 예쁘게. 그런데 이 원단, 아사 원단만 가지고 한 게 조금 더 가볍으니까 여름 느낌에는 시원할 수 있겠죠. 면티 같은데 하기도 가볍기는 할 거예요. 뿌띠 스카프로 그냥 하시다가, 요즘에 뿌띠 스카프로 하시면 되죠. 날 더우면 냉매제 슉 넣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두르셔서 좀 시원하게 해서 지금부터 사계절 다 사용할 수 있는 스카프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원단 재단을 하는데 3장이 필요하거든요. 겉감, 안쪽의 원단은 2개로 쪼개서 이렇게 3개가 재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냉매제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겹쳐지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항상 뭐든 만들 때 본을 만들어 놓거든요. 가운데 냉매제가 들어가는 길이 여기부터 여기 45cm에 6.5cm로 가운데 부분 잡으시고, 양쪽의 날개 부분은 6.5cm에 29cm 정도 잡으시고, 여기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둥글려 주시면 돼요. 양쪽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양쪽으로 이렇게 둥글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한쪽으로 둥글리셔도 되고, 나는 사각이 좋아 그럼 사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지금 이렇게 완성 사이즈에 우측에 날개가 이렇게 붙은 게 수놓는 원단의 사이즈가 되는 거고, 양쪽에 3cm 정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든 이유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긴 거에 본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만으로도 제가 하나 더 만들었는데, 요거에도 똑같은 사이즈로 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걸 만든 이유는 전체 끈을 잡을 때 양쪽 다 접어서 이렇게 해서 바깥쪽 겉감을 재단하고, 안쪽에 긴 거 얘 펴서 재단하고, 반대쪽 짧은 애 여기 날개 접힌 부분 펴서 또 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짧은 사이즈, 좀 긴 사이즈 안쪽 원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긴 겉감 사이즈가 나오고, 완성 사이즈만 쭉 그린 다음에 바깥쪽 시접은 그냥 제 맘대로 시접 신경 안 쓰고 쭉 자르고 박은 다음에
그러니까 시접 뭐 한 0.7이나 0.5cm 정도 남기고 쭉 그때 다시 자른답니다. 조금 넉넉하게 대충 잘라주고 나서.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두 부분이 마주치는 부분. 여기는 너무 시접이 바트게 0.7만 됐으면 조금만 뒤집어져도 여기 시접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마주치는 부분은 좀 넉넉하게 나비어서 잘라주세요. 자르고 여기를 한번 접어주세요. 접어서 여기를 딱 박아주는 거예요. 시접을 접어서 시접 끝쪽에 가깝게 한번 쭉 박고 바깥쪽으로도 한번 박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양쪽 다. 이걸 접어 넣어서 시접을 만들진 마세요. 여기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겹이 되거든요. 그럼 6겹, 7겹이 되니까 이 부분이 너무 둔탁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접어서 이제 묶여지는 부분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너무 안 예뻐서 그냥 한 번만 딱 접어가지고 위아래 박았어요. 삼각형을 접고 사각형이면 반 접고 반 접고 하겠죠? 그리고 다시 그 4개의 원단이 부족해지는 부분 없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접어버리면은 여기 안에들은 시접이 원단이 작아지잖아요. 작은 애 없이 바깥쪽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제일 작은 폭이 되는 원단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고 얘를 사이즈를 어느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3분의 2 정도 길이를 생각하고 잡아서 이렇게 잘라요. 둥그렇게. 꽃잎 만드는 거예요. 안감 원단으로. 이렇게 접힌 부분들 자르면 꽃잎이 이렇게 자르고 모서리 지는 부분만 살짝씩 다듬어요. 그래서 꽃잎을 만들어 줍니다. 원단을 안쪽에 완성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바깥쪽에서 꽃잎 배치할 때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완성선에 맞춰서 손톱으로 한번 찍. 이렇게 해서 이 완성선의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 놓으시고 나서 저는 이 파란 꽃이 들어간 부분이 좋은 것 같거든요. 요거를 보시고 꽃잎 모양을 일단은 자리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냥 붙이다 보면 꽃잎이 좀 찌그러지니까. 됐죠? 요 상태에서 제가 엄청 사랑하는 요거 아시죠? 딱풀. 막 얘를 꽃잎을 전체를 다 풀칠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그냥 위치만 살짝 잡아주는 용도. 바느질 할 때 얘가 도망 다니지 않게. 지금 이렇게 겉에 넓은 잎만 붙이고 나면 안쪽에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할 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끝부분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고 나서 자수실을 준비하시는데 그 원단 색에 맞춰가지고 이 파란 꽃은 하늘색 실을 사용을 했고 핑크색 꽃은 핑크색 자수실을 사용을 했는데 얘가 원단 색에 맞춰서 실을 쓰시면 돼요. 가운데서 나와서 제자리 바느질 한번 하고 나서 원단 안쪽에서 바늘을 빼세요. 그리고 감침질을 꽃잎은 여러분들 붙이고 싶은 대로 그냥 여기는 꽃잎을 이렇게 4개만 이용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꽃잎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삥 둘러서 이렇게 이거는 보라색 연보라색 실로 했어요. 이거 원단 자체가 보라색 꽃무늬라서 줄기 부분과 꽃잎은 562번 지금 핑크색의 나뭇잎 부분 놓은 거랑 같은 실이에요. 같은 562번인데요. 선생님들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생긴 모양은 줄기랑 꽃받침 부분을 표현을 할 거거든요. 여기는 두올을 빼서 쓰시고요.
이렇게 나뭇잎만 돼 있는 부분 이 모양으로 만약에 수놓으신다고 하면 얘는 새울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두올로 하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가시 생선가시 같이 되는 것도 좋아하긴 한데 얘는 두올로 수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새울로. 그래서 면을 막 완전 메꾸지는 않고 수놓을 건데 선생님들 좋아하는 느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나뭇잎은 저는 요 정도 새울로 놓은 게 전 더 마음에 들고 줄기는 두올로 한 게 더 마음에 들어서 줄기는 두올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하시면 돼요. 초보분들은 이 기법이 어렵다기보다 수툴 없이 수놓아서 힘 조절하시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초보 때 수툴 없이 수놓으면 이 실 당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막 원단이 우글우글우글우글 울었거든요. 얇은 원단이면 특히 얘가 힘을 받아주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심지를 붙이고 하면 또 너무 두꺼워서 덥단 말이에요, 스카프가. 그러니까 요 얇은 원단에 조금은 연습을 해보시고 수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수툴이 사실 장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있어서 나는 수툴 없이 술을 놔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냥 원단에다가 조금은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실이 원단에 닿는다 하는 느낌이 나면은 더 당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100% 울거든요. 네, 이렇게 아웃라인 스티치 해준 다음에요. 약간 너무 땀 곱게 하려고 사실 애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땀을 막 곱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성글성글한 느낌으로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야생화자수나 좀 꼼꼼하신 분들은 조금 더 땀의 폭을 좁게 하면은 조금 더 촘촘하게 고운 선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질감의 차이니까 조금 더 꼼꼼한 게 좋으신 분들은 땀 폭을 줄이셔서 좁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꽃잎 부분 끝부분에 맞춰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길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빡 당겨가지고 얘를 쪼붓하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술을 놓으면 또 얘도 울어요. 잘못하면 이 모양도 입체감이 덜 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냥 통실하게 동그랗게 원이 생겼다 하면 이 단계에서 바로 넣지 않고 약간 위로 올려서 살짝 길게 그리고 양쪽은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를 놓으시는데 실이 나온 땀보다 약간 앞에서 바늘을 꽂아 주시고 나서 실을 바늘의 위로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실을 뺐죠. 실을 뺀 거에 실을 이렇게 두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실을 두시면 안 되고 실이 항상 꽃잎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바깥쪽에서 한 땀을 실이 나온 부분보다 조금 더 앞쪽에서 떠주시고 실을 바늘 위로 한번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가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거든요. 그 상태로 바깥쪽으로 꺾어서 땀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밖으로 휘어지는 꽃받침을 만들 수 있어요. 반대 방향은 약간 밑에서 시작을 할게요. 뭔가 너무 정교하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을 꽃이 있는 방향 쪽으로 실을 보내 놓으신 다음에 한 땀 앞에서 이번에는 약간 밖으로 이렇게 틀어서 한 땀을 떠주시고 그리고 실을 다시 바늘 위로 한번
감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 밖으로 탁 인사했다고 해서 오른쪽도 밖으로 툭 인사하는 느낌보다는 양쪽이 꽃받침이 저는 좀 불규칙한 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중심을 잡고 양쪽에 모양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약간 더 위에다가 약간 더 길게 땀을 한 땀을 좀 더 위로 꽃잎을 타고 올라가게 해서 트위스트 한번 주고 위쪽에서 저는 밖으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꽃받침을 조금 자유롭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와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선생님들 자유롭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꼭 가운데는 레이지 데이지, 양쪽 방향은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앞서 꽃잎은 단독이라서 레이지 데이지를 가운데 놓고 진행을 했지만 지금 여기는 여러 개가 겹쳐 있고 가운데 꽃잎은 폭이 양쪽으로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로만 길고 짧게 이런 식으로 놓았어요. 놓고 다시 밑에 다음 꽃잎 지금 꽃이 얘는 이렇게 꺾인 느낌이 있잖아요. 가운데 들어가서 반대 왼쪽으로 꺾어요. 꽃잎이랑 똑같이 꺾어서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는 이렇게 꺾이는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꽃받침을 조금 빈티지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꽃받침, 그리고 여기 아웃라인 스티치 진행을 하시고 수틀 없이 술을 놓으면 우리 바느질 하듯이 옷 꿰맬 때 바느질 하듯이 손 잡아서 술을 놓으면 좀 편하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엄지와 검지를 원단 위쪽으로 두고 검지와 중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원단을 받치고 검지와 중지로 원단을 이렇게 꼬집듯이 잡고 엄지로 그 원단 수놀 부분에 이렇게 공간을 딱 만들어줘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 검지와 중지로 원단을 잡고 얘가 뭐죠? 얘가 약지. 얘가 뭐죠? 중지 다음에 얘 뭐예요? 반지 끼는 손가락. 얘랑 엄지랑 이용해서 아래쪽을 잡아서 수놓을 부분을 약간 평평하게 공간을 딱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엄지로 다시 이렇게 잡을 때는 여기 아래쪽 손가락을 실을 같이 잡을 때는 아래쪽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실과 같이 잡고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만약 이 공간이 평평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딱 두 개 나눠서 딱 평평하게 만들었다가 굳이 평평하지 않아도 되면 그냥 다 같이 잡고 이렇게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나뭇잎은 제가 항상 자주 놓는 크레타 스티치.
그래서 가운데 스트레이트 하나 놔주고 양쪽에 완성선을 따라서 V자 형태로 실을 걸어주고, 반대편 숱을 갑자기 없이 할 때 나뭇잎 할 땐 얘를 얼기설기 수를 놓다 보니 나뭇잎 할 때 원단 울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에서 실 당김 되게 이렇게 걸어줘야 되니까 딱 실 나온 곳과 들어간 곳으로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느슨하게 잡아주는 형태의 수를 놓다 보니까 이 나뭇잎 작업할 때 원단이 많이 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하면서 나뭇잎을 수놓아 줍니다. 중간에 막 꼭 메꿔지게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나뭇잎 모양대로 이렇게 마지막 고정해주고, 줄기와 연결되게 한번 살짝 레이어드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럼 줄기 부분 아웃라인 올라가면서 여기 만나는 부분이 레이어드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나서 이 동그란 꽃에서는 가운데 부분에 레이지 데이지를 넣는데, 요 한쪽으로 꽃봉오리 같은 디자인에서는 끝부분에 레이지 데이지를 넣을 건데, 실은 DMC에 8번 살 거예요. 우리 그때 공부했던 6206번 꽃봉오리 끝부분에 겹쳐서 레이지 데이지로 포인트를 좀 주는 거예요. 이 수틀 없이 할 때 레이지 데이지가 아마 원단에 얘를 딱 붙여야 되기 때문에 수틀 없이 레이지 데이지가 조금 난이도가 상승할 거예요. 검지와 중지로 원단을 잡으시고, 검지와 엄지로 실을 잡고, 원단과 손가락 사이에서 바늘을 2번 돌려주시고, 그대로 위치 맞춰서 들어간 다음에 바늘에 기대면서 실을 살짝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원단의 이 매듭 부분이 딱 붙죠. 그 상태로 그대로 하면은 되는데, 제가 수틀 없이 처음 수를 놓을 때 이 레이지 데이지가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수틀 없이 프렌치 노트 하는 거에 멘붕이 오지 않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5cm짜리는 껴져요. 근데 얘를 막 또 당겨가지고 막 늘어나게까지는 하지 말고 7.5cm 수틀 있으시면 이렇게 끼셔서 밑에 아웃라인이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나뭇잎하고 이런 거 할 때만 잠깐 껴서 쓰세요. 프렌치 스티치를 조금 불규칙하게 이렇게 놓아주시고, 약간 이 위로 올라가는 꽃이니까 바깥쪽으로 날아가는 느낌의 프렌치넛을 한두 개 이렇게 추가로 놓아주시면 예쁘답니다. (310번) 자수실 검정색 이용해서 살짝 해서 검정색으로 아래쪽에 스트레이트 꽃잎 중간 이렇게 밟으면서
바깥 테두리에도 살짝 넣어주고, 요거는 코코플라워 쌤이 진짜 예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요 바깥쪽 듬성듬성 스트레이트 블랙으로 살짝씩 주는 거는 코코플라워 쌤만큼 예쁘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꽃수술 있는 부분에도 살짝씩 스트레이트를 좀 넣어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 꽃수술에도 하나 스트레이트 살짝 넣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막 얘를 되게 이렇게 삥 둘러서 놓진 않았어요. 한쪽으로만 놓거나, 이제 동그란 애는 그렇게 넣었는데, 뭐 한쪽으로, 나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든 면을 놓진 않고 한쪽 면으로만 살짝씩 그림자 효과 준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줬고요. 이 바깥쪽에 레이지 데이지로 그냥 꽃 몇 개 더 놓았답니다. 얘는. 하고 줄기 부분도 살짝,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조금 아까 그 꽃봉오리, 얘는 2개만 넣었죠. 2개 넣고 줄기, 꽃받침 이렇게 불규칙하게 좀 놓아주신 다음에, 테두리를 얘는 여기는 지금 양쪽에 검정선을 양쪽을 다 넣어봤더니 넣는 것보다 지금 여기는 가운데 꽃에만 검정 테두리하고 바깥쪽 애들은 아무것도 검정 테두리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지금 요 핑크색의 스카프에는 한쪽으로만, 이게 난 전 더 예쁜 것 같거든요. 저 요 자수 느낌에는 이렇게 양쪽을 다 검정색 테두리 치는 것보다, 요 자수의 마감 검정 테두리는 나는 검정 테두리까지 하는 건 너무 어색해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수를 놓아가지고 요런 느낌도 예쁘잖아요. 그죠? 동그란 것도 예쁘고. 네, 자수를 다 놓으신 다음에는 수놓은 원단 겉면과 겉, 안감 원단 겉 맞춰서 배치를, 이렇게 여기 시접 부분 바가 있어야 돼요. 양쪽, 안쪽 아까 시작할 때 시접 부분 박아 놓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시접 홈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도 시접 홈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냉매를 넣을 때 이 짧은 쪽이 바깥에서 짧은 쪽이 위로 올라와 있으면 냉매를 얘를 까고 이렇게 넣어야 돼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긴 쪽, 안쪽 원단에 긴 쪽 원단이 바깥쪽으로 돼 있어야 냉매를 한 번에 쭉 넣고 끝부분만 여기를 이렇게 톡 걸쳐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치를 할 때 꼭 긴 애를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짧은 애를 덮어서 배치를 해줘야 뒤집었을 때 긴 쪽 원단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이게 바뀌어 있으면 냉매에 넣었다 뺐다 할 때 되게 불편해져요. 체크하셨죠? 긴 원단, 긴 안쪽 원단이 먼저 겉감 쪽에 먼저 닿고 그 다음 짧은 쪽 원단이 이렇게 겹쳐지게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삥 둘러서 박아주는데, 이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쭉 박고 나서 뒤집어서 상침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여기 이쪽에 상침으로 바느질 선이 쭉 생기니까 이 부분이 목에 둘렀을 때 딱 서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왜 날 더울 때는 이런 거 원단 하나 조금 서고 이런 것도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냉매를 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 냉매를 감싸는 느낌으로 가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날이 딱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름에는 막 답답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쪽 상침을 안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돌아서 꼬매주시고 다시 약간 1mm 나가서 한 줄을 더 꼬매요. 안쪽에서 2번 꼬매, 2줄 꼬매는 거예요. 혹시 여러 번 탁 하면서 바느질 선이 터질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완성선 따라 꼬매시고, 완성선 안쪽으로 들어오면 좁아져서 냉매가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완성선 바깥쪽으로 한 번 더 꼬매시는 거예요. 미싱이시면 미싱으로 그냥 2바퀴 돌면 되는 거고, 손바느질이시면 박음질이나 반박음질 이용하셔서 2바퀴를 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매를 넣었다 뺐다 하느라고 계속 벌렸다 줄였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계속 이렇게 벌려줘야 되니까 이쪽 이 구멍이 생기는 냉매제를 넣는 입구 부분의 양쪽 옆은 조금 더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제자리 바느질을 저는 한두 번 더 했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다른 날개 부분은 2번 바느질이 되고 양쪽 겹쳐지는 부분에 이 정도 폭이 되거든요. 겹쳐지는 부분은 2번씩 왔다 갔다 더해서 4번이 바느질이 되게 끝만 제자리 바느질로 끝낸 게 아니라 이 공간 부분을 통으로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꼬맨 게 여기에요. 이렇게 보시면 바깥쪽 선인 2바퀴 돌고 양쪽 이 겹쳐지는 안쪽과 이렇게 만져보면 위치 파악이 되잖아요. 거기를 2번을 더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이렇게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 오버로크 있으신 분들은 오버로크 마감을 하셔도 되고, 저는 오버로크가 없고 보통 선생님들이 오버로크가 많이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 가깝게 잘라내시고 핑킹 가위로 잘라주시면 올풀림이 훨씬 현저히 줄어요. 이렇게 핑킹 가위로 시접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가위밥을 많이 안 주셔도 효과가 괜찮아요. 그냥 자르고 가위밥 주시는 것보다 이게 소재가 얇은 소재니까 핑킹 가위로 잘라주는 게 올풀림도 막아주고 가위밥을 덜 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0.7 정도 시접 남기고 핑킹 가위로 쭉 잘라주세요. 핑킹 가위 없으시면 할 수 없이 그냥 시접 0.7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 곡선 부분에 가위밥을 조금 주는 게 좋겠죠.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들 보면 시접을 딱 맞춰서 자르신 분들은 이 안감이랑 겉감이랑 완성선을 정확하게 맞춰서 핀을 여러 개 꽂아가지고 정확하게 바느질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처럼 좀 넉넉하게 자르신 분들은 한쪽으로 그냥 손으로 쭉 많이 이렇게 쓰다듬어가지고 그 결만 틀어지지 않게 잡은 다음에 한쪽 완성선을 보고 그냥 박으세요. 그러면 아마 반대쪽은 조금씩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소잉 같은 거 보면은 한쪽 완성선하고 뒤쪽에는 그냥 원단 대고서 그대로 받고 자르고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양쪽으로 다 일일이 완성선을 맞춰서 그리고 조립하지 않고.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조금 더 가깝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 겸자가 있는 게 지금 뒤집기는 제일 쉬운데 겸자 없으신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 2개 겹치는 부분 냉매를 넣을 위치 맞춰가지고 쭉 넣어서 끝을 이렇게 겸자로 딱 꼬집어요. 꼬집어서 끝만 살짝 자수 있는 부분만 조금 살살살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뒤집으면 금방 뒤집어지거든요. 하시고 스친핀 같은 거 조금 단단한 걸로 이렇게 끝을 잘 빼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잘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다리면 여기 시접 부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씹혀서 다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손톱을 이용해서 한쪽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결을 쭉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릴 때 겉감을 보면서 겉이 될 주인공이 될 쪽의 면을 보면서 원단에 조금씩 틀어지는지 한쪽으로 쏠리는지, 무늬 원단이랑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지 체크하면서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접 끝에 딱 맞춰서 다릴 수가 있어요. 상침을 따로 안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 여기 양쪽 시접에 딱 맞춰가지고 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냉매를 넣을 때는 사실 또 조금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냉매로 이렇게 부피감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냉매 없이 그냥 뿌띠로 쓸 때는 이게 딱 완성선에 맞춰서 모양이 잡혀 있어야 예쁘니까요. 그래서 한번 다려주고 안쪽에서도 한 번 더 모양을 잡았으면 한 번 더 다려가지고 픽스를 깔끔하게 딱 해주는 거죠. 다려서 형태를 만들어준 후에 양쪽에 냉매제가 끝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박음선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이때 안감의 긴 부분, 이 교차되는 부분 있죠? 냉매제가 들어갈 부분, 그 바로 바깥쪽에 박아주시고, 이 위치와 같은 길이 반대쪽 또 같은 위치에서 박음선을 넣어서 냉매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어서 표시해 주시고 박아줄게요. 네, 예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마지막 엔딩으로 이 리본을 예쁘게 묶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리본을 묶을 때 그냥 선생님들 그냥 묶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안감의 꽃이 밖으로 오고 겉감이 테두리를 형성하는 모양으로 많이 묶이세요. 그냥 좀 예쁘게 묶는다 하시는 분들 묶는 방법으로 묶어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자수가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자수가. 한쪽은 이 자수가 나와야 되고 한쪽은 이 꽃무늬가 나와야 되니까, 자, 천천히 묶어볼게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일단 목에 둘렀을 때 둥근 선이 몸 쪽으로 오게, 직선이 목으로 오게 목에 두르시고요. 꽃무늬가 있는 수 놓은 게 아래로 놓고 수가 없는 쪽을 위로
해서 한번 묶으세요. 묶었죠? 위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빼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보통은 얘를 접어서 그대로 이렇게 위에서 감아서 묶거든요. 그러면 얘가 뒤집어지니까 이 꽃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옆으로 방향만 그대로 틀어요. 뒤집지 마시고 틀은 상태에서 위에 수가 없는 이쪽 반대편 끝을 위로 감아서 고리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서 그대로 묶어주세요. 묶을 때 정 가운데로 당기면은 이렇게 서요. 위쪽 얼굴이 있는 위쪽의 끝을 항상 리본은 이거는 다른 리본 할 때도 그래요. 위쪽을 당겨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묶을 수 있습니다. 날개의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스카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와줘야 예쁘지, 이렇게 칙 쓰는 것보다. 안 어렵죠? 그러면은 자수도 보이고 끝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모양을 잡을 수 있답니다. 오늘 그래도 선생님들 많이 와주시고 방송 내내 같이 얘기도 해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댓글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2시간 가까운 시간인데 저도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목요일에는 안나 리본쌤의 리본 자수가 있을 예정이니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